선생님이 오랜만에 다시 강의를 찍으니까 굉장히 말을 쓸데없이 중복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강의를 길게 수업을 길게 하고 있네요. 좀 간결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는 한 점을 향해가 x 값이 한 점을 향해 갈 텐데 이제는 무한대. 자, 이 기호가 뭐냐면 무한대라는 기호예요, 얘들아. 무한대. 지금 이런 기호를 처음 만나게 될 텐데 미리 본 애들도 있을 거고, 얘를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에 무한대. 우리가 뭐 x축이든 y축이든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양의 값으로 한없이 값이 커져 갈 수가 있죠. x 값이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한없이 커져 갈 수 있죠. 그러면 그 끝에 해당하는 값이 있어요? 끝에 해당하는 값이 없죠. 한없이 커져 갈 뿐이죠. 한없이 커져가는 그 상태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도 x값이 한없이 작아져 갈 수가 있죠. 크기 값은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한없이 작은 값이 돼갈 수 있죠. x값이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작아져 갈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y값으로도 어때요? 함수값이 y값이 플러스 방향으로 한없이 커져 갈 수 있죠. 그 상태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예요. 자, 얘는 상태지, 얘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상태지 뭐가 아닐까요? 수가 고정된 값, 수가 아니에요. 한없이 커져가는 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없이 크기 값은 커져가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값이 한없이 작아져 갈 때, 그때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기호로 쓰는 거예요. 무한대의 기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x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분수함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취할 때 x의 값을 향해서 한없이 커져갈 때, x의 값으로 한없이 커져갈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x가 무한대 방향으로 한없이 커져갈 때 함수 fx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값을 향해 가는 게 보입니까? 자, 볼게요. x값이 이렇게 커져가면 그래프의 점들은 요렇게 점점점점 해서 이게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y값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게 보여요? 여기는 이 점근선을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고 알파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수렴하네? 딱 수렴하는 게 보이죠.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니까. 즉 리미트, 얘를 기호로 어떻게 써? 기호로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함수 fx는 뭐에? 알파에 수렴한다. 이 알파가 바로 극한값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 수 있죠.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이렇게 점점 작아져 간다고 쳐봐요. 그럼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점점 따라서 내려가겠죠. 대응되는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게 되는데 y값들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어디를 향해서? 이 베타를 향해서 내려가겠네요. 그 상황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점점 작아져 갈 때 함수 fx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을 관찰했죠? 베타라는 값을 향해 가는 것을 관찰했죠. 자, 이걸 수학기호로 다시 쓰면은 어떻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향해 간다, 하나씩 간다는 거죠. 리미트라는 기호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극한의 기호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갈 때 함수 fx는 어디를 향해 간다? 베타를 향해 간다.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극한의 기호가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이 그래프 우리가 그려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자, x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가는 거니까 x값이 이렇게 향해 갈 때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거고, 따라서 y값들은 이렇게 향해 가서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얘는 지금 이 주어진 그래프가 평행이동된 거죠. 점근선 y = 2를 중심으로 이렇게 평행이동된 그래프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또 역시 어디 x가 무한대로 향해 갈 때, x의 값이 무한대로 향해 갈 때 x값이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y값은 이렇게 향해 가서 어디를 뚫지 않고 2를 뚫지 않고 2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극한값은 2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의 발산, 수렴이 있으면 발산이 있겠죠.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역시 순서는 동일하게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관찰했을 때 발산이 되는 케이스는 이런 그래프,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면 되겠어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 뭐 약간 탄젠트 함수하고도 뭔가 닮은 형태가 있고, 탄젠트를 뭐 약간 조작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로그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요거와 관련된 형태가 돼 보이네요. 자,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x 이꼴 a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을 생각해 보자 하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점은 될 수 없지만 한없이 이 점을 향해서 다가가게 만들 수 있죠. x값이. 그럼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겠죠. 대응된 그래프의 점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고. 그럼 y값은 어디를 향해 가네? 한없이 이렇게 커져가는 게 보입니까? 플러스 무한대의 방향으로. 자,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a를 향해 갈 때 fx는 어디를 향해 간다? 무한이 커져가는 상태가 된다. 자, 그러면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 이렇게 기호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수학 기호예요. 여러분들이 둘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x 값이 a 한없이 가까워 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무한대는 수가 아니죠.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니까 그것을 발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발산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수의 유일한 값에 향해 가지 않는 것을 제외한 모든 상황을 다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막 반복된다. 이것도 발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값을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이. 그리고 무한히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도 발산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가 됐을 때 A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은 A를 향해서 X값을 향해 했을 때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Y값은 둘 다 이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즉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좀 감이 잡힙니까? 자, 이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하나의 x값이 하나의 점이 아니고 양의 방향, 양의 무한대로 또는 음의 무한대로 향해 갈 때, 즉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fx라는 그래프를 봐볼게요. fx, 이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fx라는 그래프, x축 방향으로 무한히 커져간다라고 해봐요. 그럼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y값들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 상황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함수 fx 역시 무한히 커져간다. 즉 무한 발산이라는 거죠. 기호로 나타내면, 깔끔한 기호로 나타내면 x가 무한대로 향해 갈 때 함수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그냥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뭐 다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 4번을 가지고 살짝만 얘기를 해볼까요? 4번의 1번만 한번 해볼까요? 4번의 1번, 이거 선생님 저 이거 그래프 못 그리는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x가 1보다 클 때 1을 중심으로 대칭을 시킨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분수함수잖아요. 분수함수고 정근선이 어디예요? x 이퀄 1이죠. x 이퀄 1. 얘를 중심으로 원래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죠. 근데 1을 중심으로 대칭을 시켰으니까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죠? 이 주어진 그래프는. 그래프를 못 그려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자, x 이퀄 1에서의 딱 보니까 어때요? 1을 향해 갈 때 이제 바로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y 값으로 향해 가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네? 바로 이렇게 판단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뭐 찢어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봅시다. 그랬을 때 x 이퀄 a라는 점에서 a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을 생각할 건데, 자 왼쪽에서 접근시켜 볼게요. 즉 a보다 작은 값에서 x값을 a보다 작은 값에서 이렇게 접근을 시켜봐요. 그러면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여기를 향해 가죠. 극에 해당되는 y값은 이렇게 향해 가서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a라는 값을 기준으로 큰 값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시켜봐요. x값을. 그럼 그래프의 점들은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겠죠. 이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겠죠. 그래프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않지만 이 비어있는 점의 위치가 베타라고 하면 이 베타라는 y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서 접근시킬 때와 오른쪽에서 접근시켰을 때 극한이 다르죠. 그럼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유일한 점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유의한 점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즉 수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버리기가 되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접근시킬 때는 하나의 값을 향해 가던데요. 이것만 남긴 게 좌극한이에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가는데 fx는 알파로 가잖아요. 근데 왼쪽에서 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a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한다라는 개념으로 a 빼기 0이라고 쓰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보이지만 숫자로서 0을 뺀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지만 값으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a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한다는 개념을 주는 거예요. a 빼기 0이라는 게. 그럼 오른쪽은요? 오른쪽에 접근하는 거. 즉 큰 값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돼서 이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 이 모양은. 그죠? 버리긴 아깝지만. 그래서 이걸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우극한이에요. 즉 a보다 큰 값에서 접근할 때, 즉 우극한인 거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그것을 a 값보다 큰 값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a 플러스 0이라고 쓰는 거예요. a 대신에. a 플러스 0이면 a의 우극한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때 함수 fx가 베타를 향해 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 알파는 좌극한의 극한값, 좌극한이 되는 거고, 이 베타는 우극한이 되는 거죠. 좌극한과 우극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이 좌극한과 이걸 보면서 좌극한인 것을 느낀 거죠. 이걸 보면서 우극한인 것을 느낀 거죠. A점에서의 우극한. 마침 이것이 좌우극한의 알파로서 같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비어있지 않던 건 중요하지 않고 A. 그렇지만 왼쪽에서 접근시켰을 때에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위치가 이렇게 알파로 향해 가고, 오른쪽에서 접근시켰을 때 역시 알파로,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알파로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0.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즉 극한값 x 이퀄 a에서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그 좌우극한이 알파로 같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 조건과 니은 조건과 디귿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지 않다면 극한값은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를 간단하게 빨리 들고 가죠.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그래프를 만났어. 자, x 이퀄 1이라는 점에서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곳에서 접근하잖아요. 자, 같이 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함수 fx 천천히 갈게요. x 플러스 1,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사실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좌극한은 그냥 이걸로 보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좌극한은 왼쪽에서 접근시키는 거잖아요. 1보다 작은 값에서. 그러면 1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이 함수에 따라가니까 1을 향해 가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에서 접근을 시키면 1보다 큰 x들이니까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1로 향해 가니까 이 함수값이 2로 향해 가는 걸 보이죠. 즉 좌극한은 1, 우극한은 2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는 어때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왼쪽에서 접근시킬 때 오른 그래프의 점들 따라가 보면 2를 향해 가고, 오른쪽에서 접근시켰을 때도 그래프의 점들 향해 2를 향해 가요. 즉 좌극한도 2, 우극한도 2 서로 같기 때문에 극한값은 2로서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결론 내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함수 뭐 절대값을 포함한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대요. 자, 그랬을 때 어디에서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을 생각할 건데, 좌극한 왼쪽에서 접근시키면은 x가 2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을 볼 거예요. 2보다 작은 점이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x가 2를 향해 가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1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좌극한 1. 자, 오른쪽에서 접근시킬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러면 2보다 큰 값에서 접근하니까 이 함수를 따라가겠죠. 2를 향해 가니까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극한은 마이너스 1.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정의, 수렴과 발산,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우리가 차시는 1차시는 총 4시간에 걸쳐서 해서 금요일 날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